출인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죠. 이동훈 블로크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제가 또 이제 좀 긴장해서 미처 인사를 못 드렸는데 저희가 예전에 이제 뵌 적이 있죠. 예, 한 15년 전 정도 됐나요? 그때 예. 12시에 진행하시는 프로그램에 제가 고정으로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아,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진을 찾아봤는데 세월의 흔적이 좀 느껴지더군요. 예, 제가 예. 많이 나이가 그 사이에 예, 두 단위가 바뀌었습니다. 예. 자, 좋은 이야기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시장이 마감이 됐는데 와, 뭐 다 빨간색이었어요? 예, 뭐 아무래도 3대 지수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나스닥 S&P 500 지수는 또 사상 최고치 경신했는데요. 뭐 오늘 시장을 끌어올렸던 건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또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협상이 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상대방 서로 압박하는 카드가 있잖아요. 뭐 중국은 뭐 미국에다가 히토리 수출 안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예. 또는 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어떤 반도체 수출해야 되는데 그거 수출 못하게 막겠다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갈등 나오면 또 직접적으로 타격받는 업종들이 있다 보니까 좀 긴장이 있었는데 뭐 양측에서 협상 잘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19일에 통화한다라고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네. 양측 정상이 통화한다라는 거는 사실상 거의 합의가 뭔가 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번 무역 협상에서 뭔가 좀 갈등이 빚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했던 투자자들이 좀 안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또 오늘 빅테크라고 불리우는 시가총액 큰 종목군들이 대부분 올랐는데 특히 이제 알파벳이 4% 올라가고 테슬라가 3% 올라갔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10억 달러, 테슬라 주식을 10억 달러 매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근데 개인이 한 종목을 10억 달러 매수한 거는 뭐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뭐 테슬라에 대한 자신감 아니냐 이렇게 이제 평가되면서 올라갔는데 다만 이제 지수는 괜찮았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하락한 업종이 6개, 상승한 업종이 5개. 그러니까 뭐 빅테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업종은 그냥 그랬거든요. 예, 예. 전체적으로 FOMC 앞두고 조심스러운 가운데 빅테크가 시장을 주도했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뭐 트럼프 얘기만 나오면 좀 불안하죠. 양치기 소년처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믿음이 안 가는데 시진핑도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고 트럼프도 이제 국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 현안으로 녹록치는 않아서 19일 이 통화 잘 되겠죠? 예, 지금 이제 통화가 됐다라는 거는 이제 양쪽에서 뭔가 합의하겠다라는 목적이 아니라 그냥 합의가 끝났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여기서 이제 합의에 대해서 서로 이제 승인하는 절차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어서 통화 자체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변수로 작동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자,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이제 금리가 이번 주에 결정되는데 인하가 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는 정보들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JP 모건이었던가요? 왜 금리 인하를 하면은 증시에는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전망을 했을까요? 예, 뭐 JP 모건의 생각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경제 지표가 부진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고용 지표도 별로 안 좋았고, 소비자 심리 지표도 안 좋았고, 오늘 뭐 일부 지역에서 나온 어떤 제조업 지표도 안 좋았습니다. 근데 모든 지표들을 금리 인하가 다 덮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금리가 실제로 인하가 되면 JP 모건 주장은 그동안의 경제가 나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 같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다라는 어떤 기대보다는 어쩌면 경제가 나쁘구나라는 현실론, 그러니까 뭐 현타라는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좀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또 어제 실제로 이제 블룸버그에서도 보면 금리 인하하고 나서 주식시장의 랠리가 좀 주춤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시장에서는 금리 재료는 소멸이 된 걸로 보고 네. 한동안은 이제 경제 문제가 안 좋았다라는 거를 이제 집중을 할 거라고 봐야 돼서 뭐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반론도 많이 있습니다. 뭐 모건 스탠리에서는 조정 나오면 그거는 곧바로 좀 매수 기회이기 때문에 큰 조정 안 나올 거다 이런 주장도 있고 예. 뭐 오펜하이머라는 곳에서도 설령 조정이 나와도 뭐 기간이나 폭이 지금 미국 경제 자체가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경기 침체가 아닌 다음에야 뭐 그 폭이 커지겠느냐. 그러니까 뭐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뭐 통계 하나를 제시했는데 그러니까 1982년 이후에 금리 인하 사이클이 총 10번 있었답니다. 근데 그중에 8번이 1년 후에 올라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 인하도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나오겠지만 추세로는 다시 밀고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뭐 증시는 올랐습니다만 이제 부정적 의견들이 제법 나오고 있는 지난밤 미 증시인데 최근 좋은 모습이었던 AI 관련 주식들 벌써 버블 이야기가 나오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오늘 AI주들도 빠질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중국에서 뭐 그 미국산 반도체 제품에 대해서 이제 반덤핑, 그러니까 너무 뭔가 좀 속이고 있다, 이런 어떤 그 조사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 밀릴 뻔했고, 또 이게 올 한 두세 달 전인가요? 뭐 AI주들이 큰 폭으로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오픈 AI 만든 샘 알트먼이 이게 버블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빠졌었거든요. 근데 음. 오늘 그 같은 회사, 그러니까 오픈 AI의 이사장인 테일러가 또 버블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예. 지금 AI 산업에 투자자들이 많이 돈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투자자들이 나중에 손실 볼지도 모른다. 이제 장기적으로는 막대한 가치가 기대되긴 하지만 산업 자체의 변동성이 너무 커서, 그러니까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손실이 커질 텐데, 예전에 이제 닷컴 버블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닷컴 시대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서 보면 살아남은 기업은 아마존하고 알파벳 정도밖에 없거든요. 네. 나머지 다 소멸이 됐는데, 이런 두 기업 같은 곳이 몇 개가 될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지금 AI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어떤 주장을 했는데, 다만 이제 이게 뭐 광범위하게 번진 게 아니라 같은 회사에서 임원들 둘이서 나눠서 시차 두고 이야기한 거라서 네. 오늘 시장에서 그렇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후에 이제 이런 메시지들이 좀 영향이 커질지는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끊은 지가 좀 됐어요. 실패를 크게 한번 보고 끊었는데 제가 한참 이제 주식 초반에 이제 사회초년병 때 하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그때 막 증시 2천 얘기 나오고 과연 2천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막 이런 시대였는데 제가 올해 좀 끊었죠. 우리 증시가 어제 좀 역사적인 날을 보냈습니다. 굉장히 흐름이 좋네요. 예, 지금 11연속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예. 11연속 올라간 게 2015년 이후에 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어제로 세 번째 11연속 올라간 게 된 건데, 예.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연속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료는 다 호재는 알고 있다, 반영됐다, 이렇게 도 투자자들이 생각을 아.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장중에 이제 양 지수 모두 다 하락하기도 했었는데, 예. 근데 결국에는 이제 뭐 금리 인하하면 결국에는 뭐 아시아 신흥시장에 외국인들 자금 계속 유입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있고, 또 현재 시장을 끌어주는 주도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금반지라고 이제 용어가 바뀌었는데, 예. 금융, 반도체, 지주사, 그러니까 그중에서 반도체가 어제도 또 재차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제 뭐 지수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조금 예전하고는 달라진 게 어 올라가는 날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았었거든요. 근데 어제 음.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 수도 적지 않았고, 코스닥 음. 같은 경우는 뭐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그런 모습이 나와서 지수가 올라오면서 계속 강하게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은, 투자자들이 종목들별로는 조금씩 조심스럽게 좀 차익 실현하는 그런 강도도 예전보다는 좀 강해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조심스러우면서도 좀 궁금한 점이기도 해요. 외인들이 한동안 많이 샀기 때문에 그리고 대주주 요건 이제 50억 원 이슈도 이제 소멸됐고 금리 인하도 사실 선반영이 된 감이 있고 그럼 남은 오늘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조금 조정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네요. 예, 지금 투자자들의 상당 부분이나 분석가들의 상당 예. 부분은 금리 인하를 발표하는 순간 시장이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음. 모두 다 알고 있는 호재에는 이제 매도로 대응하는 뉴스에 팔아라, 이게 이제 그렇죠. 가동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전후에서의 어떤 그 매도하기 위해서 지수가 좀 올라가는 거 아니냐, 뭐 예. 이런 식의 주장도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분석도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뭐 개인의 판단입니다만 이제 좀 수익을 보신 분들은 이번 주 뉴스를 좀 살피면서 현금화를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증시 오르고 내리는 종목들 구분해 보면요. 예, 우리 증시는 상반기에는 조선, 방산, 원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조방원이라고 표현하는 네. 종목군들이 강하게 주도했는데, 최근에는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뭐 앞서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이제 금반지, 그러니까 금융, 반도체, 지주사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뭐 금융과 지주사는 아무래도 상법 개정이라든가, 어제 이제 뭐 좀 전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확정한다, 이런 내용들이 또 대통령실에서 이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정책에 가장 부합되는 종목군들, 그리고 지수가 올라가면 그대로 또 반응하는 종목이 금융주와 지주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업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냥 AI 관련된 HBM이라는 반도체만 좋은 줄 알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만들고 있는 범용 반도체까지도 업황이 좋아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반도체까지도 이제 시장을 완전히 주도하는 그런 종목이 됐고, 반면에 조금 이제 약한 종목은 자동차하고 조선이 어제 좀 약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두 종목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최근에 난항인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자동차는 관세 25%를 당분간 안고 가야 된다라는 점, 그다음에 조선은 마스카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가 조금 둔해질 수 있다라는 점에 네.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외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바이코리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9월 보름간만 놓고 보면은 와 5조 원이요? 5조 원을 사들였고 이제 주식시장의 주체로 보면 이제 개인 기관 외인인데 9월 들어서 자금이 조금 더 좀 빠른 속도로 유입되는 것이 아닌가 살짝 저는 위기감도 있다고 보는데 이 변수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 이제 증시 자금 유입의 1순위는 역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하고 있는데 전체 매수의 한 70%를 사실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집중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매수를 하는 건지 반도체를 사는 건지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 구분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예.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고객예탁금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 주식 통장에 돈 넣어놓는 건데 이게 저점 대비 8조 원이 증가됐습니다. 한 2, 와. 3주 예. 사이에 드러났는데 다만 예. 이거는 개인들이 지난주에만 7조 원 넘게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팔면 이틀 후에 주식 계좌에 입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마 그 효과도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그걸 감안을 해도 돈이 더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식시장에 확실히 돈이 들어오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증시의 변화를 좀 줄 수 있는 게 그동안에 중대형주들이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주도하다 보니까. 근데 예탁금이 계속 들어오면 시가총액 5천억 원 이하의 코스닥 소형주들도 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그 고객 예탁금이 네. 계속 유입이 된다라면 이쪽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어서 고객 예탁금의 추이는 코스닥 지수하고 연동시켜서 좀 계속해서 지금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이번 주가 중요한 주식 시장의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블루워크의 이동훈 대표였습니다.